오늘 해야 될 얘기는 유사 이래로 썼던 가짜 공습경보.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 있는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 다 받아보셨을 텐데 6시 32분이었죠. 갑자기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희한했어요. 주어가 없어. 그리고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해와가지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대피를 하세요 라고 하는 식의 육가 원칙에 따른 문자가 와야 되는데 정작 온 문자는 뭐가 왔느냐. 그냥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대피만 해라 라는 문자를 갑자기 띵 날리면서 사이렌으로 전국에다 이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 상공을 가로질러 가지고 제주도 앞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직접 용산 쪽으로도 쐈든가. 그게 아니면 서울시가 이러한 공보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서울 쪽으로 안 날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지났나요? 이것은 잘못된, 이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경계공보 발생인데 무슨 경계인지를 몰라요. 지진인지 화산인지 피격인지 그냥 경계경보예요. 그 다음에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얘기야? 대피를 하러 갈 장소가 어딘데 대피를 하라는 얘기냐고. 이걸 이 발빠른 동네 동사무소에서도 이거를 다 방송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막 뒤졌죠. 도대체 뭔 일이 터진 건가? 아무 데서도 안 나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속보는 있었습니다만 이 미사일이 서울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우습게도 오보였다라고 하는 오보 경보를 다시 또 냈습니다. 내가 공습 경보를 내는 것도 내가 재난만자는 처음 받아봤지만 주어 없는 공습 경보를 이게 오보입니다 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경우였다는 거죠. 서울특별시가 미사일 발사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의 경계령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서해바다 그쪽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어디에도 경계경보를 실제로 발령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계경보를 미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또는 합참에서 이런 경계경보를 냈고 그걸 갖다가 서울시가 잘못 알아듣고 이거를 갖다가 냈다. 지역을 틀려갖고라도 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경보경보를 낸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혼자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청수 안 보냈는데 민방공 통제소에서 보냈다라는 것도 확인이 안 돼요. 보낸 듯이야. 그러면 이런 위험한 재난 물자를 진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출근을 한 해 만에 하고 막 전쟁 난 줄 알고 난리가 나는 이런 위험한 재난 물자를 서울시의 통제 없이 민방공 통제소 같은 데서 발생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아마 이거 담당자 누군지 찾아보려고 하면 이거 복잡해질 거예요. 진짜 무인기 사건처럼 똑같아집니다. 행안부는 백령도에 갈 걸 잘못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백령도에 갈 문자를 서울에 보냈으면 그거를 백령도라고 보내지 서울 지역 인근이라고 보냈겠냐고. 근데 이걸 왜 날리냐고. 그러면서 서울시는
안전은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쳐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아니 미리 걱정할까봐 안전 차원에서 이걸 보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라고 뻔뻔한 명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일종의 이슈 전환 내지는 이 북한 상황에 대한 북한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일종의 고의적인 심리전이었다라고 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굉장히 북한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거를 몰아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본적으로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발사체 발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스스로 공론화를 했어요. 시기까지 정해줬습니다. 이 31일 0시부터 발사체 준비해갖고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발사체 쏘는 날인가 다 알고 있었고요.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기시다가 일본 쪽으로 날아오면 요격하겠다고 뭐 이런 개소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발사체가 떨어진 거 위치를 벌써 파악해가지고 우리 합참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저걸 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번에 위성을 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그 발표에 의하면 위성을 쏘다가 실패를 해갖고 2차 로켓가 그러니까 1단 추진 말고 2단 추진 로켓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게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잠정 조치 수역에 떨어졌으며 합참이 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를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저쪽에다 위성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성을 쏠 때는요 절대 서쪽 방향으로 쏘지 않아요. 동쪽 방향으로 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서쪽으로 쏘면 발사 추진력이 역으로 떨어져요. 지구의 자전 속도 때문에 방향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쏴야지 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 지구 궤도를 이탈하는데. 그래서 위성 발사를 하면서 서쪽으로 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한 방에 방향만 바뀌어도 이게 한 초속 400m 이상의 추진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사를 한다고 하면 동쪽으로 쐈어야 돼. 동해 쪽으로 날아갔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서해로 떨어졌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나라한테 대한 명백한 경고예요. 물론 이걸 쏴놓고 경계령 공습에 관련해갖고 북한이 일본이 우리한테 쐈다 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NS 지들이 먼저 열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 지금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2단 로켓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자폭을 안 시켜가지고, 왜냐면 로켓들 안에는 다 자폭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가 중간에 잘못되면 언제든지 폭파해갖고 잔해를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자폭도 안 시킨 사례에서 우리 바다에 떨어뜨렸단 얘기야. 이거는 우리 보러 건져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 로켓의 역할이 뭡니까? 1단 로켓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1차 궤도까지 끌어올리는 거고 2차가 점화돼가지고 위성 궤도라든지 예를 들어 미사일 탄도탄으로 따지자고 치면 피격해야 될 궤도까지 탄두를 끌어올려갖고 거기에서 자유낙하 내지는 가속을 시켜가지고 공격하고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하고 2단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건데 1단은 정상 분리가 됐고 2단이 이상 역할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서해 쪽에 떨어졌어. 그럼 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2단 로켓, 그러니까 대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냥 미사일을 장거리 이렇게 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조종 능력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탄도체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나 미국 수역에다 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중 관리 공동 수역에다가 일부러 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 몇 번을 말씀드린자만 북한은 이미 100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이러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9가지 이상의 기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사포, 대형 방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미사일들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인데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지금 쐈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미사일 기준인 겁니다. 근데 이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결국은 일본이나 이거 끝나고 나서 일본, 미국, 한국이 뭐 공동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거예요. 이제 위성 요격체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치면 요격을 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진해 쪽으로 날아온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진해 국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날아가는 방향만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날아가려고 쏜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도발 행위예요. 따져놓고 보면.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위성이 없고 군사적 경고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계속 맞설 거냐, 한미일이. 아니면 그에 관련해서 북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제스처를 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선전포고를 날린 거죠. 제가 보기엔 일본과 미국은 깜짝 놀랐다. 이제 미국이 제일 놀랐겠죠.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얘네들이 직접 피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한 400~500km만 더 날렸으면 오키나와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위치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국인, 심지어 가짜 경보까지 띄워갖고 이 난리를 쳤던 당사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NSC를 열기는 열었는데 정작 대통령직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한 문제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해역 안에 적국에 ICBM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기권에서 돌입하는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없는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거 절대 위성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쪽으로 쏘는 위성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도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상황 점검 회의만 열고 이게 NSC를 아예 안 연 거예요, 지금도. 전환했대? 이제 와서? 이제 출근했나 보구만.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웨인 루니가 한 건 뭐냐면 새벽에 사이렌 울려서 화들짝 놀랐다. 대통령실에서 왜 과도하게 반응하느냐? 라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실이 지금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NSC도 안 열고 필요하면 10개 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NSC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이 나타난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되려 왜 이거를 시끄럽게 했냐라고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라고 뭐라 그랬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만일 이 상황이요, 이게 분명히 동쪽으로 서니까, 백령도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제주도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사실 이게 궤도권 위에서 올라가갖고 방향을 한 번 더 다시 트는 건데, 발사 이후에 2차 발사 상황에서 딴 쪽으로 날랐으면 어떻게, 용산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 방이 지금 수도방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500km, 뭐 150km, 60km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네, 없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키이우에서 한 발도 못 떨어뜨리고, 30발 쏴서 한 발을 못 맞췄잖아, 러시아 미사일들, 드론들,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트리어트가 있다 그래서 믿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대기권에서 떨어지는 ICBM이었단 말이야. 근데도 아무 짓을 안 하고 심지어 경보 울렸다고 과도한 대응했다고 화를 냈다는 거지. 아니, 나이 들면 잠도 없다는데 60 넘어갖고 너 6시 반에도 안 일어나니 너는? 왜 있느냐? 나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최소한 4시 반이나 5시면 요새 눈이 떠져갖고 그때 다시 자든가 아니면 그때 일어나고 뭐든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6시 반에 사이렌 울렸다고 화를 냈어요, 지금. 만일 이게 전쟁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 미사일이 서울 수도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날 연평도 표곡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 짓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제도 뭐 하면서 술 처먹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앱 검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이버가 불통됐다고 하나요, 모바일 버전이. 네. 사실 6시 반이면 웬만한 사람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상황인 거고, 이 재난물 논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포탈이라고 하는 네이버도 그 정도의 접속량에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통신이나 뭐 IT 이런 것들을 세계 최상급이네, 뭐 최고 속도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경쟁력 자랑을 했었는데 막상 이러한 위기 상황이나 혼란 상황이 와갖고 데이터가 폭증한 순간에는 어떠한 포탈이나 어떠한 사이트 못 견디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